방금 전에 소개받은 충북 ESG 포럼 대표 김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주제가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린 뉴딜을 통한 탄소 중립사의 실현,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 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탄소 제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량이나 공장 등의 화석 연료 연소 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인위적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습지, 산림, 갯벌 등 흡수원을 확대해 흡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배출 기술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배출 기술이란 발전소, 제철소, 공장 이러한 그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하는 기술을 네거티브 배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급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급격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추가 관세죠. 그래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올해 7월 14일 탄소 급격세 도입을 또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U의 탄소 중립사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그 과정을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로 2023년부터 내후년이죠.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탄소 급격세를 시범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단계로 2025년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 본격적으로 탄소 급격세를 확대 시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 3단계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 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요. 4단계로 2035년 이후 현재의 모든 자동차 이런 내연기관차 운행을 전면 중단해서 결국 5단계 2050년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EU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 이미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2050 탄소 중립사회 실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도 실현하고 경제 성장도 도모하고 또 더불어 삶의 질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러한 그 에너지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나 그다음에 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 요즘 한참 첨단 ICT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겠다. 네 번째,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겠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5가지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와 생활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학교, 기업, 공공기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탄소 중립 생활화를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켜야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 방식이 탄소 중립에 맞춰 변화되도록 하려면 개인의 영역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의 한 부분으로 탄소 발자국을 고려한 소비운동, 이게 과연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는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 일단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소비 단계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탄소 발자국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제조와 소비가 아주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산업 분야의 탄소 중립을 한층 더 촉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탄소 인증 제품, 이동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제품, 중고 제품 이용을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일반으로 탄소 발자국을 고려한 소비 운동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다음에 저탄소 제품 구매해주기, 그다음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또 품질이 보증되고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 사기, 그다음에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 구조된 제품 구매하기 등.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탄소 발자국이 뭔지 간단히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요.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탄소 발자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